이번에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투자는 절제다 시간이고요. 절제 마스터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 절제 마스터 김민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구체적으로 듣겠습니다. 네, 전일 먼저 방송에서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요. 지금 무역 관련 우려와 지금 미국의 기업 실적 호조가 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결국은 그 우려가 어제 좀 현실로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 페이스북의 주가가 아주 폭락하면서 나스닥 1% 넘게 그 폭락장이 연출됐었는데요. 시장 투자자들은 어제 지금 미국 무역 합의와 페이스북 실적 부진 영향을 좀 주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스닥 1% 폭락이 이어지는 폭락장이 연출됐는데, 결국은 이 페이스북 주가가 장중 19% 가까이 떨어지면서 기술주가 동반 하락하는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물론 이에 더불어서 산업주 관련주는 보잉 등 좀 중시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아무 첫 번째는 이유로서는 EU의 그 무역 관련 합의를 통해서 무역 갈등 우려가 좀 경감됐다, 이런 측면이 부각된 것 같고요. 또 자동차 관세, 이런 측면도 좀 부각된 것 같습니다. 합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제로에 가까운 무역 관세를 위해 서로 노력하자는 이런 코멘트들이 아무래도 시장 투자자들에게 좀 안정감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어제 또 드라기 총재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20위에서 지금 드라기 총재는 결국 유로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결국 매번 말씀드렸던 드라기 총재가 임기를 앞두고 무리한 수를 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금리 동결로 이어지는 양적 완화를 지속하겠다. 물론 연말에 유로존의 테이퍼링이 끝나긴 하는데요. 결국은 자기 임기 동안에는 큰 악수를 두지 않겠다, 이런 표현으로 보여지고요. 이로 인해서 결국은 달러가 강세가 이어지면서 유로는 하방세로 이어지는 이런 시황이 있었습니다. 그럼 개별 종목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어제 페이스북 주가가 하락하면서 엄청나게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지금 횡보세를 좀 이어가다가 지금 박스권 안에 장세에 갇힌 흐름입니다. 하지만 7,400포인트 밑으로 이어진다면 결국은 매도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기업 실적 호조가 또 한 번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기술적 분석으로 의하면 결국은 7,400포인트를 지지해주는지 여부가 관건일 것 같고요. 시가 위로 올라선다면 1차적으로 7,430포인트, 2차적으로는 7,450포인트까지 좀 열어두시고요. 기업 실적이 호조로 남으로써 7,450포인트를 넘어간다면 강한 상승세를 다시 한번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관망세를 유지하시고요. 지금 기술주에 집중됐던 있던 포인트들이 분산되고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스닥은 본장 개장 후에 좀 관망세를 유지하시라,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크루드오일입니다. 크루드오일은 어제 방송에 말씀드렸듯이 70불을 지속적으로 도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어제 69.92까지 라인까지 올라가는 매수 장세가 연출됐습니다. 물론 70불을 넘지는 못했는데요. 70불이 아무래도 의미 있는 좀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도 지속적으로 도전할 것으로 보이나, 지금 3일 연속 거의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는 매수세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피로도도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요. 금일은 조금 하방 룰링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가 아래에서는 좀 하방 매도 접근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포인트로는 1차 69.40 라인, 1차적으로 69.40 라인이 무너진다면 68.90 라인까지 좀 하락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매수세가 이어진다면 시가 위로 70불을 지속적으로 도전할 것으로 보이고요. 70불이 넘어간다면 추가적으로 72불까지, 물론 금일 도달하지 못하겠지만 다음 주 72불 향해 도전하는 그런 매수세가 나오지 않을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하방 눌림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매도 접근을 좀 추천드리고요. 다음은 시청자들이 주목하시는 유로입니다. 유로 차트를 보시듯이 큰 폭의 갭 하락이 거의 있을 정도로 하락이 있었습니다. 어제 시간으로 21시 30분이죠. 기자회견이 시작되자마자 급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하방세로 이어졌는데요. 물론 효과는 금리 동결인 것 같습니다. 금리 동결이 나옴으로써 결국은 달러 인덱스가 상승으로 이끌고 유로존이 하락으로 이끄는 이런 장사가 연출되었고, 밑에 하단 지지대가 아주 얇은 하단 지지대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1683 라인.
결국 여기가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의 오늘 관전 포인트고요. 여기가 무너진다면 결국 유로는 조금 더 하방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추천도 유로존은 좀 매도 접근을 하시라. 물론 눌림 시 좀 기다렸다 매도 접근을 하는 이런 지금 보수적 관점으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골드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강한 저항 라인 1225 라인이 붕괴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유로존 금리가 동결되면서 결국 달러 인덱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유로존인데요. 어떻게 보면 유로존 금리 동결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이끌면서 골드도 강한 저항 라인은 1225 라인이 붕괴되면서 하락세를 이어가는데요. 금일 포인트는 1220포인트를 지지하느냐 1220 라인을 지지하느냐에 따를 것 같습니다. 1222 라인 결국은 이 강한 저항 라인을 다시금 돌파하지 못한다면 골드도 조금 오늘 추가 하락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1차적으로 1218포인트, 2차적으로 1215포인트까지 여기까지 하락세를 좀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금일도 골드 또한 눌림 시 매도 조건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예, 해외 선물 시장에 대응하시는 분들 위해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함께 전해드렸고요. 이번에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도 듣겠습니다. 네, 국내 선물을 보시면 어제 좀 소폭 반등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소폭 반등이 어떤 실적의 터닝 포인트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순전히 무역 갈등이 좀 우려되고 경감이 좀 완화되고 국내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무역 갈등 단순히 경감으로 보고 있고요. 또 저가 매수 유익 기술적 반등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추세를 할 만한 상승 모멘텀이 있었다. 국내 선물에 관해서도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금일은 국내 선물에 관해서는 정강 후약 장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선물은 지속적으로 보시다시피 300포인트를 돌파하는 흐름과 295포인트까지 내려가는 흐름, 횡보 장세가 연출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상단에 298.80 라인, 하단에 295.90 라인, 그리고 중단에 297.50 라인을 포인트로 두시고 상하단에 지금 횡보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은 300포인트를 돌파하는 국가나 상승 모멘텀이 출현해야 아무래도 국내 선물도 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금일도 박스권 흐름에 대응하는 고점 매도 전략, 저점 매수 전략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투자는 절제다 시간이었고요. 이번 한 주 동안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연결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